암과의 전쟁은 실패했다고 발표를 하게 됐잖아요. 그럼 현대의학만 가지고는 한계점에 왔다는 뜻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나으람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촬영하려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밖에 장마비가 막 엄청 많이 오네요. 그리고 환자분들 요즘에 이렇게 비가 장마철이 되면은 습도가 높고 그래서 이게 짜증도 많이 나고 또 날이 또 덥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로 컨디션이 떨어지고 또 심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때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 하는 데 있어서 백색 소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 빗소리가 백색 소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파도 소리, 폭포 소리, 여러 가지 백색 소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마인드 컨트롤 하는데 상당히 좋아요. 명상 중에 하나도 이게 있거든요. 어쨌든 비가 오는 부분들을 조금 백색 소음이라고 느끼면은 오히려 더 기분이 좋아질 수 있고 치료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그 환경에 맞춰서 그 환경을 나한테 이롭게 만드는 것도 우리 환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이게 백색 소음이라고 생각하시고 명상하신다 생각하면은 오히려 더 좋아질 겁니다. 우리가 표준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크게 수술, 항암, 방사선 이 세 가지를 표준 치료라고 하죠. 암 치료다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이런 것을 한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이 대학에서 이제 주로 하는 현대의학적인 치료 방법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표준 치료를 하고 우리 환자분들 대부분 다 이 치료를 기본으로 하는 거죠. 요즘에 이제 거의 대부분 이 세 가지를 다 받는 게 이제 일반적이죠. 그래서 일단은 수술은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수술을 못 한다 했을 경우에는 대개 이제 전이가 된 경우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전이가 돼서 수술을 못 하는 거니까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이런 판정을 받은 것은 조치를 안 하고 또 항암이나 방사선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프로토콜에 따라가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요즘에 항암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항암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효과에 비해서 내가 겪는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너무 크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온코타입이라고 해서 항암 효과와 어떤 부작용에 있어서 경중을 따져서 항암이 필요 없는 경우하고 항암이 필요한 경우를 결정을 해주는 그런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항암은 또 이렇게 그런 결정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방사선도 마찬가지고요. 방사선도 해서 도움이 되는 경우는 하지만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는 굳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를 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수술하고 항암 한다든지 수술하고 방사선만 한다든지 아니면 수술을 못 할 경우에는 항암하고 방사선만 한다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치료는 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준 치료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요즘에는 이 표준 치료만 가지고 다 안 되기 때문에 통합의학이라는 게 이제 접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통합의학이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 일반 사람들은 어떤 대체의학이나 보완의학, 그래서 보완대체의학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통합의학하고 보완대체의학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돼요. 그래서 통합의학은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보완대체의학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시행하면서 효과를 보는 통계에 의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통합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용어 자체가 현대의학의 주축입니다. 현대의학을 하다가 이걸로 다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여러 가지 보완대체의학 중에서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효과가 있다고 판정이 된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모아졌다 해서 통합의학이거든요. 그래서 통합의학은 어떤 현대의학 중심에서 접목된 부분을 합친 것이 통합의학이고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고 보완대체의학은 어떤 따로 우리가 민간요법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옛날부터 해왔던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시행을 하는 거지만 이건 통계 자료에 의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근거보다는 통계 자료.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을 하시는 이제 교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과 과정에 사실은 보면 현대의학적인 부분만 우리가 교과 과정을 밟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다른 영역에 있는 부분들 아직 접하지를 못했고 또 그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어떤 신빙성을 갖지 않는 데서 이제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대의학에서도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이 접목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고주파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면역 올리는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학에서 조금 있어가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검증을 하다 보니까 근거가 있더라.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대학에서 하고 있는 게 현대의학만이 아니고 접목된 통합의학들이 많이 접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대의학, 이렇게 통합의학 딱 분류돼서 대학은 이것만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이것만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앞으로는 다 합쳐져서 이게 하나의 시스템 안에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1973년도죠. 그때 암과의 전쟁을 이제 선포를 했어요. 닉슨 대통령이. 그래서 현대의학만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여기에는 그 어떤 보안 대체학이나 통합의학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20년간을 엄청난 자금과 인력을 투입을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1990년대에 어때요? 타임즈에 암과의 전쟁을 실패했다고 발표를 하게 됐잖아요. 그럼 현대의학만 가지고는 한계점에 왔다는 뜻이에요. 현대의학에 보면은 암을 무조건 죽이는 개념으로만 돼 있어요. 수술도 암을 없애는 거고 항암이나 방사선도 무조건 암을 없애는 데만 주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던 부분들이 뭐예요? 내과 면역, 그 다음에 내 암을 만들게 된 어떤 유전자이고 환경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째 빠져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보완이 안 되면 사실 암 치료를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대의학만 가지고는 뭐 치료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합의학이 나온 거고, 통합의학이라는 게 바로 암 치료하는 데서 주로 나왔던 용어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용어가 아니고 미국에서 암치료 한계에 부딪히고 나서 만들어진 게 통합의학이기 때문에 이 통합의학은 미국에서 엄청나게 연구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의학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통합의학이 필요하다.